최근에 초등 3종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장 호르몬, 치아 교정, 그 다음에 안과에서는 드립 렌즈, 이렇게 세 가지가 높은 비용이 드는 이제 비급여 치료 중에 대표적인 건데, 부모님들께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녀가 이제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이제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드립 렌즈의 경우에는 우리가 근시를 억제하는 아주 강한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밤 동안 렌즈가 각막을 눌러서 형태를 비교적 평평하게, 그래서 시력이 교정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드립 렌즈입니다. 그래서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 안경을 끼지 않고도 볼 수 있다는 장점과, 그다음에 근시를 억제를 하는 것을 또 도와준다, 이런 두 가지 장점이 결합되어 있는 방법이 드립 렌즈입니다. 드립 렌즈는 우리가 이제 착용을 처음 시작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착용을 하루만 하더라도 시력이 조금 빠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착용 기간이 수개월을 경과해서 꾸준히 착용한 친구들은 하루 정도 착용을 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착용하지 않더라도 크게 불편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시를 억제하는 치료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만으로 14에서 15세가 되면 정상적인 성장 자체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만약에 근시 억제가 이제 충분히 됐고 더 이상 진행하는 소견이 없다고 판단되면 치료를 이제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목적까지 같이 있다고 하면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렌즈를 착용을 지속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시점은 사실 아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립 렌즈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하드 렌즈 종류긴 하지만 눈꺼풀이나 이런 거에 압력에 의해서 형태적인 변화가 조금씩 오기 때문에 2, 3년씩 사용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 1년에서 길어도 2년 정도 사이에는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교체를 조금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다 드립 렌즈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근시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또는 난시가 심하거나 건조가 심해서 렌즈의 착용이 뭔가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렌즈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어린이만 드립 렌즈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인이 된 경우에도 수술에 대한 부담 또는 수술이 안 되는 분들, 이런 경우는 드립 렌즈를 통해서 시력을 교정할 수가 있고, 아주 편하게 잘 착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이사이트는 이제 소프트 렌즈 종류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근시 정도나 또는 이제 각막 형태가 아주 안 좋더라도 이 렌즈 자체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착용이 가능한데, 난시를 교정하는 기능은 없다 보니까 난시가 있는 근시가 있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이사이트도 역시. 드립 렌즈, 마이사이트 같은 렌즈 종류들은 감염의 위험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렌즈는 기본적으로 균들이 이제 자라기 되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척할 때도 수돗물과 같은 이제 균들이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렌즈를 보관하는 통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곰팡이나 균들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세척하고 말려주고, 이런 관리를 잘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샤워나 수영을 할 때 렌즈를 착용하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드립 렌즈의 경우에는 밤에 착용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사실 그 렌즈를 끼고 수영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 만약에 렌즈를 끼고 샤워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 근시 억제 기능이 충분한지 이런 것도 관찰하고, 그다음에 각막 상태는 괜찮은지, 눈에 어떤 문제가
뭐 상처나 또는 감염 같은 문제가 없는지도 주기적으로 보려고 하면 뭐 최소 3에서 6개월에 한 번은 관찰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시 진행이 이런 성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맞는 친구들은 좀 더 자주 근시 진행에 대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트로핀 치료가 아주 좋은 치료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큰 단점도 존재합니다. 빛번짐과 굉장히 심한 경우는 눈을 뜨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트로핀 치료를 할 때 우리가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농도가 높을수록 억제하는 효과는 높은데 눈 뜨고 있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농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높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이런 데서 저농도 아트로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 낮은 농도에서는 어쨌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너무 떨어지면 사실 사용할 수가 없을 건데, 낮은 농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근시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무조건 높은 농도를 사용하도록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